네, 김지순입니다. 오늘도 피파 수업을 마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책은요, 저희 PCM, 저희 아이스트레인 대표님의 추천 도서 중에 기브 앤 테이크인데요. 여기에 보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굉장히 멋진 말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사실 호구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 주는 것도 사실상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호구는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자신의 이득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등등, 아니면 좀 겁이 많아서 힘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호구, 뭐 동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이 이 책의 리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항상 늘 하듯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속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한 이제 피파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단락의 이제 주제라고 하죠. 소제목,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의 차이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불 지피기와 정원의 물 주기, 두 번째 단락이었고, 세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마법의 숫자 100시간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 카테고리가 되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요, 여기에서 기버는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버는 뭐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 사다리에 완전 밑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성공인데 이걸 제대로, 그 속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성공이다 라고 하면 정말 나 자신도 잃고, 그리고 가족도 잃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시간이며 몸이며 돈이며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의미에서 저의 경험 플러스 여기에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먼저 경험을 하고 어려운 경험을 다 해보다가,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살아보다가 안 되고 결국에는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난 것처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실상 이 책을 읽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만, 만약 제가 정말 그냥 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더 성공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봤을 때 미리 사전에 길을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켠에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이 정말 지금의 저처럼 뭐 어려운 경험, 어려운 선택으로 인한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과정에 있지 않으면 사실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이 길대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믿고라도 이거대로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간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시간을 벌고 돈을 벌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 양식이 지닌 힘을 깨닫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들이 그 힘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데, 이 저자는 실패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양면성이잖아요. 깨닫는 것 플러스 이걸로 성공은 하나, 그 성공 뒤에 또한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빠르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체킹을 했거든요. 정말 그 누구도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거랑 피하는 거랑은 또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저는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계속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제가 경험해보고, 예를 들어 칼, 위험한 거잖아요. 불, 뜨거운 물,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다뤄야 될지의 방법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뭐 그거를 잘 요리 있게, 이게 인지가 됐다, 이건 뜨겁거나 이건 다치는 거고 위험한 거다라는 인지가 된 아이들은 되게 잘 다뤄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를 우선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지만 막상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잘 다루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러나 그 칼이 있어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의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 두려워서 저희는 이제 그전엔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무의식에 박히지 않았나. 특히 저라는 사람, 특히 우리 한국이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벌써 믿어버려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인 것뿐이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 우리가 진짜 저는 이게 양면성을 봐야 되는 거를 이렇게 설명으로 듣는 게 정말 아이스간 대표님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신 게 처음인데요. 양면성을 본다기보다는 뭐 좋다 나쁘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단순한 거죠. 이건 좋아, 이건 안 좋아. 근데 항상 뭐든지 항상 다 장단점이 있지라는 말로 또 마무리를 해요. 그렇다면 그 장단점은 누가 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되게 혼돈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 앞부분만 해도 이렇게 내용 할 거리가 많고 생각해볼 것 많고 돌아볼 것들이 많은데, 어떻겠어요? 저희 오늘의 내용도 엄청 깊고 되게 넓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1분 1초를 놓치면 진짜 많은 정보를 놓치다 보니까 진짜 초집중을 해야 돼요.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대표님이 이제 정리해 주신 걸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항상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면서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항상 키워드가, 그래서 돈이 되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게 이런 언어거든요. 하강 국면에는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상승 국면에는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상승 국면은 책, 유튜브, 그 다음에 사람, 귀인, 인간관계다. 그리고 하강 국면은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를 쓰냐. 개새끼일 수도 있고 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먹튀나 뭐 이런 진짜 하강 공면을 하는 사람들 보거나, 이거는 좀 제가 되게 대략 이해는 제가 이해 정도인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네요. 잘 이해를 못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선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을 우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초반에 기버가 성공하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줬을 때 또한 뿌듯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는 건 나를 성공하고, 저는 그런 말도 굉장히 해요.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누군가에게 밥을 산다? 사실 그 받는 사람이 제 상황을 알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보다도 잘 못 사는 사람이 뭘 자꾸 사겠다고 하냐.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서 오히려 그럴 땐 좀 절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다 돌아오더라고요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다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건 근데 저희 경험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을 배우기 전에 저는 그냥 막연했어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이것만 믿고 누구에게나 다 주려고,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주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줘야 돼야 되는 상황 이럴 때 주거나. 근데 막상 제가 근데 누군가를 사귈 때 처음에 항상 먼저 주는 성향이었어요. 저 어릴 때 진짜 진짜 못됐지. 되게 웃기고 이상한 거지만, 그 어릴 적에 엄마 지갑에 이렇게 손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 거를 사 먹거나 해야 되잖아요. 저는 친구들을 사줬어요.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인데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자면 또 다른 길로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무언가를 주면서 뭔가를 친구를 사귀는 게 되게 편했던 사람인지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서 좋은 사람도 잘 많이 얻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실패라고 할죠.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또 힘듦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시도 많이 받았죠. 쟤는 뭘 저렇게 맨날 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게 다 느껴져요. 얘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저희 마음도, 어떤 사람은 또 저도 그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저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는 거라. 또 여기서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막 힘이 없어서 걔네들한테 끌려다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다 뭐든지 저의 선택인 건 이제 이렇게 뭔가 그때 당시 설명을 못했으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 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으로 그 사람과 끊어지든 뭐 하여튼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면성을 알아야 된다.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이 알아야 되듯이, 기버도 주는 게 성공이다라는 그 단면만 보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주는 거가 성공이고 이타적인 게 결국엔 성공인데,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되냐? 어떨 때 줘야 되냐? 어떤 식으로 줘야 되냐에 또한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느껴졌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서 양면성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로 꺼내서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저는 하나만 봤어요. 뭐든지 그냥 이거다 싶으면 그냥 질러대고, 그냥 아닌 것들은 항상 그냥 생각만 엄청 하다가 뭘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얘는 이런 것 같다가도 아니고
게으른 것 같다가도 너무 추진이 빠르고 뭐 이런 게 엄청났거든요. 저도 저라는 사람이 어떤지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이런 거였어요. 그냥 하나만 보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상대방이, 저는 정말 좋은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전 진짜 완전 확 밑바닥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처럼 무조건 한 면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 모두 배워야 되고 그 모든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유튜버들 뭐 등등 여러 내용들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걸로 비유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양을 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이제 콜드콜을 하죠. 그냥 차가운 콜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만약 그 안에서 저의 내용이 이제 마음에 들었으면 사람들은 정보를 막 질문을 하고 거기서 정보를 캐내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판단을 하고 이제 다시 본인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전 그때 혹시 알아보는 게 어디서 알아보냐,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알아보려면 그 현장 가서 직접 알아봐야 돼요. 벤츠를 타고 싶으면 벤츠 업장에 가서 거기에서 시승도 해보고 설명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벤츠를 안내하는 사람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저희 현장은 저희 한 곳에서만 이제 하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저라는 사람도 못 믿고 여기서 이걸 판매하는 사람도 못 믿는 거고, 내 시간을 내기까지 내가 좀 대체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 인터넷 블로그를 찾아보고 나서 결정해서 올 마음을 하거든요. 시간을 낼지 말지.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거기서 시간 쓰고 또 여기 와서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회도 놓칠 것이고, 그리고 그 유튜버나 블로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다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인데 정작 내가 부담스럽지가 않을 뿐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진짜 팩트로 남긴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편한 거를 선택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그 정보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한 양면성도 같이 봐야 된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성공한 키보드들과 여기 내용에 성공한 키보드가 그렇지 않은 키보드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알아보자라는 내용들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스강 대표님이 이제 해석해 주신 부분이 뭐였냐면, 우선 내가 현재 기본지, 테이컨지, 매처인지를 알려면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알 수도 없다. 먼저 돈부터 벌어라. 아, 진짜 명답이었어요. 사람인 본인이 돈이 벌어봤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한다고 이게 나야 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한 면만 있지 않고 정말 다양하고, 환경이 또 만약에 잘 됐다가도 잘 지내다가도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진짜 막 부침개 뒤집듯이 확 바뀌는 게 또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고 또한 어디에 내가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나라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냥 환경이 바뀌고 뭐가 상황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한 존재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잡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좀 그런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진리예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선 돈부터 벌어라. 이게 굉장히 컸고요. 제가 돈을 버느려고 하는 이유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벌는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깨달음과 그리고 많은 이제 저 자신을 그다음에 그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한 남을 더 도울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저와 저희 가족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 또한 저희 가족을 살리는 일들이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정말 1순위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버의 특징은 항상 타인을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기 위해선 나의 문제들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있더라도 타인의 생각을 하면서 그게 같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렇게 뭐라고 설명은 해야 되겠, 뭐,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더라도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또 도움되는 그런 이렇게 말이라던가 뭐 경제적이라던가 이런 게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타인의 생각을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기본은 어, 그냥 희생이었어요. 희생하면서 남을 돕다 보면 언젠간 성공할 것이고 언젠간 돌아온다. 이거에 대한 게 어, 이번에 저는 다 깨졌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나와 나의 가족,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본은 처음엔 다 자본주의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뭐 예를 들어 저랑 뭐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만약에 그 친구가 나도 너처럼 이렇게 뭔가 뭐 배우고 싶어. 그럼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상품을 나중에 뭐 상품 하나 만들었어. 나 지금 이런 거 있는데 너 그럼 나한테 한번 배워봐.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대가 지불을 하는 거. 그러면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인이나 뭐 이렇게 서로 내가 너 아니까 내가 이거 좀 싸게 해줄게. 이거가 우리는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게 편안하거든요. 주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성공한 기부들은 그게 확실하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버들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주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킹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한 성공한 기버들은 이 자본주의로 사람을 관계를 쌓다 보니까 되게 좀 건강한 관계를 많이 인맥을 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로 가다가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이 됐어요. 정말 서로를 위하고 좋은 관계가 돼서 결국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된다. 뭐 이제 서로의 시간을 그냥 지인이 돼버린 거죠. 전 지인이 됐다라는 걸로 인지가 됐어요. 그 대표님의 평생 제자분은 이렇게 시간 타임 없이 그냥 제가 막 남편한테 막 제 친한 친구한테 너 지금 통화 급한 게 있는데 혹시 통화돼?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화하듯이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오늘 성공한 기버들의 이런 관계가요 되게
서로 자산이, 서로에게 자산이 되어주는 관계로 형성하고 인맥을 위로 쌓아가면서 되게 건강하고 깨끗한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겠구나가 좀 보여졌어요. 그게 너무나 좋고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알스간 대표님과 이렇게 자본주의로 해서 이렇게 관계가 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계속 가야 되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마무리의 부분에 심리의 거리와 숫자의 거리, 성공한 기버들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심리의 거리를 줄이고 숫자의 거리를 줄인다. 그러니까 그 숫자의 거리도 숫자도 다르고 일반 우리의 숫자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콜을 뭐 50콜을 했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300콜씩 매일 뭐 쉬지 않고 몇 년간 했던 그 숫자의 그 거리도 있을 것이고, 심리의 거리도, 나는 예를 들어 제가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못 살고 실패하고 한 4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냥 딱 보여진 이면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그냥 그 매처가 누군지, 저는 기버가 뭔지, 기버 앤 테이크를 예전에 다른 분 통해서 이 책을 알긴 했거든요. 읽진 않았으나 그러면서 그래, 그런 성향이 있지, 그냥 이러고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양면성을 봐야 되는 그 심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그리고 상황의 심리, 뭐 여러 가지 실험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심리의 폭이 너무나 많다. 그게 성공한 이게 있고, 그리고 또한 성공한 사람들과의 거리 관계도 좁아져야 된다. 더욱더 가까워져야 더욱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에 계속 했고요. 이걸 듣는 내내 에스간 대표님과 어떻게 더욱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평생 제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조건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도 그 되어지는 걸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더 염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구나. 오늘의 깨달음은 딱 이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